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카센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카센터를 고를 때는 한 3-4군데 정도만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차를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아요. 많아야 10번, 적으면 한두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바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차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중고차를 거래를 많이 하면서 카센터도 많이 가봤고 고치기도 많이 고쳐봤고 고장 나본 적도 더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 판매했을 때 체크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수리했던 이런 부품들, 그리고 이건 알페온 촉매, 오일 누유돼서 보증 수리했던 거고, 요거는 수원 르노 삼성에서 QM6, 요거는 기아 자동차에서 K3 체크했던 거, 쉐보레에서 체크하고 스파크 판매했던 거, 요거는 블루엔즈 가서 엑센트 판매했던 거, 쉐보레에서 알페온 체크한 거, K7 기아 자동차에서 체크한 거, 요거 모닝, 그랜저 HG, 아반떼 AD, 소렌토, 코란도 투리스모, 모닝, LF 소나타, 봉고, K7,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레이, 스파크, 라세티 프리미어,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판매 안 했었어요. K3, 이거 더 넥스트 스파크, LF 소나타 2번 확인한 거, 그랜저 HG, K5, 아반떼. 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카센터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출고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가봤어요. 문제가 있는 차도 많이 봤고 수리를 하고 출고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객님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다 해드리진 못해도 어떻게 수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11년 동안 느낀 좋은 카센터 고르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센터 종류는 이렇게 4가지 안에서 웬만하면 끝납니다.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고, 프랜차이즈는 공임나라 같은 좀 거대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요. 동네 카센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급 카센터들, 그리고 동호회 제휴는 동호회에서 항상 제휴를 맺은 그런 카센터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좋은 카센터를 고르시면 항상 합리적으로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수리 내역이 공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엔진 오일을 이때 교환을 했다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도 이 교환한 날짜가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걸 정비하면 될지가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질병이나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원하지 않아도 무상 수리를 해주거나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S 기간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정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도 내가 일단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정식 서비스 센터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점으로는 대기 시간이 좀 길거나 시간 대비 공인비가 조금 더 비쌀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너무 바가지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식 서비스 센터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임나라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공임나라, 이렇게 프랜차이즈 된 업체들은 보면은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까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고, 웬만한 대도시에는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이 넓기 때문에 공임나라만 가도 크게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공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벨트를 갈 때는 이 차량은 어느 정도 걸리고 이 정도 공인비를 받는다.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와도 이 공인비만 내면 작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엔진오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가 14,000원. 그럼 우리는 인터넷에 쳐서 이 엔진오일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업체인 유진상사에 들어가서 적당한 거 하나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저 공인비만 내시면 그 가격에 교체를 할 수 있어요. 리프트를 빌려주시면서 자가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저한테 이런 광고를 의뢰할 만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가는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각 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후기가 있고, 후기도 고객님이 직접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알고 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작업을 했더라도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만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인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바가지를 맞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동네 카센터인데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동네 카센터를 차리는 분들은 절대로 허접하지 않아요. 일단 장점으로는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센터에서는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기서는 뭐 부품 하나를 교체해서 해결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수리했을 때 뒷창문이 안 올라가는 고질병이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가면 100만 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 하나를 수리해서 2만 원에 해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품 자체를 애프터마켓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고 시간당 공인비도 서비스 센터 기준가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카센터를 차리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기술도 없이 차리는 게 아니라 다 현대, 기아, 벤츠, BMW 등의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10년, 20년간 경력을 쌓고 독립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정말 좋은 곳을 찾으면 거의 달인 수준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죠. 내가 잘 모르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쳐도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각 카센터별로 잘하는 차가 다 달라요. 어디는 기아를 잘하고 어디는 BMW를 잘하고 실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센터냐 프랜차이즈냐 카센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차의 전문가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가 타고 있는 차량에 동호회에서 제휴하고 있는 카센터들은 상당히 실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내 차량의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타고 다녔던 미니 쿠퍼 동호회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런 협력업체들은 똑같은 차종을 여러 번 수리를 했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 차의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차들은 같은 부분이 고장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내 차의 문제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여러 번 고쳐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나 사후 처리 같은 경우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들의 소문도 있고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광고비를 지불하면 이 제휴하고 있는 권한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업체에서 수리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카센터별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실 필요 없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만 다 가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차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내 차량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런 서비스 정신을 보유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이제 눈으로 비교가 되실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서비스 센터냐 프랜차이즈냐 뭐 동네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차를 점검하고 있는 그 전문가, 그분이 가장 중요해요. 아주 좋은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기대하고 갔어도 초짜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동네 카센터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달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내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면 좋은 카센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탱이를 치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눈탱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남겨 먹으려고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수리를 하는 바람에 눈탱이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 방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싼 부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교체를 하면서 문제를 잡아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오랜 시간 동안 점검을 해서 정확한 문제를 체크한 다음에 딱 그 부품만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좋은 카센터입니다. 막 수리해 나가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이면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리는 끝까지 되지도 않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시간을 들여서 체크를 해주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보다 좋은 카센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이 넷 중에 어디서 만나게 되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곳에서 교체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교체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한 견적서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고 다음 거에서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이 네 가지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어디서 얼마를 주고 수리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치과 치료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의사분은 신경치료를 권유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권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차로 돌아와서 엔진도 새 걸로 갈고 미션도 새 걸로 갈고 타이밍 벨트도 갈고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하면 새 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해서 우리의 돈을 아껴주는 곳이 가장 좋은 카센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성향이나 카센터 사장님의 성향 등을 파악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장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완벽하게 갈아놓고 타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나는 문제가 발생한
발생한 것만 수리하면서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타겠다 하면 그런 성향이 맞는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카센터 사장님의 지식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냐면 트렁크가 안 열리는 고장이 있었던 차량인데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100만 원 수리비를 요구했어요. 근데 일반 카센터 중에 그 차량을 좀 잘 아시는 분한테 갔더니 공짜로 퓨즈 하나를 교체해서 해결을 봐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웜기어가 나가서 문제가 된다 했는데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반대로 무상수리 대상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이건 엔진을 당장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대로 타시면 큰일 난다 하고 겁을 줬는데 다른 지점으로 갔더니 이슈 업데이트만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여러 곳을 비교를 해서 내 차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도 바가지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믿고 덜컥 수리를 했으면 쓸데없는 지출을 할 뻔한 거죠. 특히 외제차를 수리하실 때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동 트렁크 하나 교체하는데 400만 원, 살짝 그 부품을 닦았더니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카메라 수리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잘 끼우니까 또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식 서비스 센터와 공입나라 같은 프랜차이즈와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을 잘 비교를 해보셔서 내 차를 가장 잘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좋은 카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다음에 주변에 카센터를 가셔서 저 중고차 샀는데 잘 샀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눈탱이를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중고차 딜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과다한 견적을 내도 소비자분은 야, 좋은 카센터다, 정말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중고차 딜러분이 맞고 이 카센터 사장님이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저는 서비스 센터 점검하고 출고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타이어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타이어 위험하다고 당장 교환하셔야 된다고 해서 교체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의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최대한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내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카센터를 찾는 걸로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면 정말 합당한 가격에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중고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는 절대 딜러 말만 믿고 사지 마시고 이런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수리에 대한 것들이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 각 차종별의 고질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지 않고 중고차를 사는 그날까지 좋은 중고차 사는 법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